안녕하세요. 소화가 확대면 행복해 소화킹TV 최명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위암의 수술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교수님은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님이신 송교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송교영 교수님은 위암 수술 전담하고 계시고요. 위암센터의 장이시고 합니다. 위암 환자의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를 책임지는 교수님이시고요. 또 로봇센터를 운영하면서 로봇 수술 위암 영역에 도입하시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공로가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위암의 수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수술 성적이 좋다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암에 걸리면 미국이나 유명한 서구의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MD 앤더슨, 또 하버드 병원, 또 여러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암센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의 데이터하고 우리 병원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과연 위암 성적이 어떻게 다른가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봤더니 한국에서의 수술 결과가 미국의 유명 암센터의 결과보다 훨씬 우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런 수술 결과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수술을 얼마나 꼼꼼하고 공격적으로 수술하느냐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점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고 위암 수술 앞둔 여러분들에게 아주 격려가 되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손재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 거와 겹들어서 아마 많이 하고 아주 손재주가 좋은 이런 외과 교수님의 노력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외과에서 위암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걷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복강경 수술, 이제 로봇 수술까지 나오면서 환자들이 큰 고통을 걷지 않고 아주 빠른 시간에 일상생활에 복귀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우리 송교영 교수님은 로봇 수술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교수님 로봇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런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 수술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개복 수술은 한 120년 이상 된 오래된 수술입니다. 유럽에서 처음 시작했던 개복 수술은 배를 길게 째가지고 완전히 열은 다음에 위를 잘라내는 수술이죠. 그런데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이 배를 째지 않고 구멍만 뚫고 하는 수술,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수술이 개발되고 발전되게 됐습니다. 뱃속에서 일어나는 수술 자체는 똑같은데 배를 많이 째느냐 안 째느냐의 차이가 생긴 것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의료용 로봇을 이용한 수술인데 이 의료용 로봇이 도입되면서 조금 더 세밀한 수술, 조금 더 잘 보이는 수술 내지는 환자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수술, 이런 수술이 개발되었고 지금 현재는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위암 수술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대세가 돼가고 있죠. 특히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대 과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의사나 환자가 모두 편안한 그런 수술을 하거나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크게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역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저희 병원이 얼마 전에 로봇 수술 10,000건 돌파 이런 이제 기념시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로봇 수술이 위암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암, 또 갑상선암 등 전 영역으로 최근에 대세가 되고 있는 수술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위암에 대해서 수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위암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역시 암 수술의 기본 원칙이 있겠죠? 네, 어떤 원칙을 우리 지켜서 수술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위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위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어디에나 다 암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생긴 암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위암의 경우에는 수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이 되지 않으면 완치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보통 이제 위암 수술을 그러면 위만 잘라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위만 잘라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위 주변의 림프절 또는 임파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목에만 임파선이 있는 게 아니라 위 주변에도 많은 임파선이 있습니다. 그 임파선들을 잘 절제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위암이 그 임파선 쪽으로 전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위를 잘라내고 위 주변 임파선을 절제한 다음 잘 드셔야 되기 때문에 남은 위에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소장을 다시 연결해서 새로운 길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위를 절제하는 것, 임파선을 절제하는
제거하는 것, 다시 소장과 있는 것, 이런 3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위암 수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을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임파절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충분히 소장과 잘 이어서 이제 수후에도 환자가 만족스럽게 식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큰 원칙이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위를 잘라내는 것은 이제 전체를 다 잘라내는 것도 있고 또 일부분을 거의 뭐 3분의 2 가까이 되겠지만 이제 전체 수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는 나가는데 어떤 것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제가 이제 하는 위암 수술 중에 대략적으로 한 4분의 3 정도는 위아 전절제술이라고 해서 위를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결국은 이제 3분의 1 정도의 위만 남게 되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경우인데 주로 위암이 위의 아래쪽, 위 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주로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위암이 위 상부에 있는 경우, 꼭대기 쪽에 있는 경우는 전절제술, 위를 다 드러내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위를 3분의 2 자를 것이냐 또는 전절제를 할 것이냐의 기준은 위암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 하부나 중부에 있을 경우에는 위를 좀 남길 수 있지만 위 꼭대기 쪽, 상부 3분의 1 쪽에 있는 경우에는 전절제술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환자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위가 있는 것이 네. 환자의 수술의 삶의 질에 영향도 주고 네. 또 수술 문압이라든지 역시 더 유리하는 거죠.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전절제술과 전절제술에 있어서의 우선 기술적인 난이도, 이런 차이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전절제술이 기술적으로 좀 더 어렵고 또 문압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문압부 누출과 같은 합병증 빈도, 이런 것도 역시 전절제술이 약간 높다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위를 다 잘라내게 되면 아무래도 위를 남긴 경우에 비해서 나중에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체중 감소의 문제, 또 영양분 흡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위가 있는 경우와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암을 치료하는 목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위를 전체를 절제하는 걸 이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환자들의 입장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위아 전절술, 그러니까 3분의 2 또는 반 정도 자르는 수술이라고 했죠. 이런 네네. 수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환자 궁금증 좀 풀어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위암을 수술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원칙에 따라서 암이 있는 곳에서 적절한 마진을 두고 자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암이 있는 곳에서 아래쪽 위쪽으로 최소한 2-3cm 정도 충분한 마진을 두고 위를 잘라내게 되고요. 또 위 주변에 있는 임파선을 충분하게 절제해 줍니다. 그 임파선을 절제하는 범위는 암의 진행 정도와 좀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암이 많이 진행돼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임파선을 떼어낸다고 보시면 되고, 암이 초기병이다, 그러면 그거에 합당하게 덜 잘라내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위와 임파선을 잘라낸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요. 연결하는 방법은 위하고 남은 소장, 남은 12지장을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12지장 부위는 묶어버리고 소장을 올려서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빌로스 1법, 빌로스 2법이라고 하는데요. 빌로스라는 의사가 처음 이것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1법을 할 것인지 2법을 할 것인지는 환자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통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 전절제술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논의해 보죠. 위 전절제술은 이제 아전절제술과 어떻게 차이 있게 수술가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의 위치가 위의 상부 3분의 1에 존재하는 경우, 꼭대기 쪽에 있는 경우, 꼭대기라고 하면은 이제 식도에 가까운 쪽이죠. 거기에 암이 생긴 경우는 위 전절제술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위 아래쪽 3분의 1을 남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위를 다 드러내지 않고 위 꼭대기 쪽 3분의 1만 잘라내는, 소위 말하는 상부 위 절제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암이 심하지 않고 굉장히 초기병인 경우에는 그런 상부위 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암이 2기 이상으로 진행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절제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절제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마찬가지로 위를 다 드러내게 되고 위 주변에 있는 임파선을 역시 드러내게 됩니다. 위아 전절제술에 비해서는 임파선 절제 범위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위를 잘라내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식도만 덜렁덜렁 남게 되는데 그 식도에다가 소장을 올려서 다시 문압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문압 방법이 굉장히 쉽지 않아서 식도하고 소장 사이에 문압부가 샌다거나 잘 붙지 않는다거나 주변에 고름집이 잡혀
잡힌다거나 그런 합병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계도 많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합병증 빈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은 크게 무리 없이 이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위암 수술에서 가장 어려운 또 무서운 합병증은 무엇이고 또 그런 것이 이제 얼마나 일어나는지 환자분들 그런 것도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네.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수술 직후에 일어나는 합병증이 제일 무서운 것이 출혈이겠죠. 위암 수술을 하고 나면 위라는 기관의 특성상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위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위를 잘라내도 그런 혈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출혈하는 빈도가 꽤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출혈하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연결해 놓은 부위가 잘 붙지 않아서 새는 경우. 그것을 이제 문압부 누출이라고 부르는데요. 꼬매 놓은 부위가 새는 경우.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문제는 뱃속에 염증이 생겨서 고름집이 고이는 경우, 고름집 차는 경우를 이제 복강내 농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농양이 차는 경우도 역시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장이 들러붙어 가지고 잘 내려가지 않는 장유착이라든지 장폐색 이런 합병증들, 그 밖에 이제 상처가 굼는다든지 잘 낫지 않는 그런 상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위암 수술 후에 볼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문압부 노출이나 출혈 빈도가 10%에서 20%까지 높게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내보면 한 2~3% 이내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는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이렇게 좋아진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우선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장비나 기구의 발전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은 환자들의 영양 상태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제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환자의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수술을 많이 해서 그런 합병증들이 많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영양 상태가 많이 좋은 상태에서 또 건강검진으로 발견하는 그런 상태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 결과가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이제 출혈, 문압부 너무 놀라신 분들 많았겠지만 빈도가 이제 확 줄어서 이제 1~2%밖에 되지 않고 외과 선생님이 대처를 해서 너무 무섭지 않게 잘 지나가서 이제 무사히 수술받고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술이 이 로봇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과 많이 관계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기본적인 수술의 메커니즘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강경이냐 로봇 수술이냐 이렇게 발전하는 것에서 기본적인 수술의 원칙 자체가 변하거나 자를 것을 안 자른다거나 또는 덜 자른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환자들의 그 수술 후의 경과 내지는 수술 후의 만족도, 또 이런 합병증 빈도, 이런 것들이 좀 준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수술 자체의 변화보다는. 그래서 째릴 거를 덜 째기 때문에 덜 아프다든지 환자들이 통증이 덜하다든지 또는 장 운동의 회복 시간이 빨라진다든지 이런 면에서 강점이 있는 것이죠. 교수님도 아마 예전에 인턴이나 이런 때 도시 때 보면은 위암 수술하고 나면은 여기저기서 합병증도 있고, 그렇죠. 또 중환자실도 가야 되고 콧줄도 끼고 또 뭐 심하면 한 달씩 입원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죠. 거의 네, 중환자실은 거의 안 가고요. 네. 콧줄도 안 끼고 수술하고, 그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보통 또 빨리 걷게 하잖아요. 또. 네, 조기에 걷게 하고 조기에 식사도 빨리 재개하는 측면이 있어서 대개 일주일 내로 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 점이 이제 굉장히 좋아진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합병증도 일부러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합병증 있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요즘에 의료가 그만큼 발전해서 빨리 식사도 하고 빨리 걷게 해서 일주일이면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그 기간만 잘 노력해 주시고 의료진에 협조를 해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영양 상태가 좋아진 거는 우리가 암 검진하면서 얻어진 성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고 젊은 나이부터 우리가 이제 40대부터 우리가 암 검진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고 건강한 상태에서 위 수술 받게 되면 더 경과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기적으로 암 검진 받으면은 암을 빨리 발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복이나든지 수술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암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 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경과도 설명해 주시는데 수술 받으실 환자분들이 어떤 자세나 어떤 마음가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의료라는 것은 의사하고 환자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의료의 결과를 지닌 요소잖아요. 환자들한테 어떻게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암으로 진단받고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굉장히 좀 정확하지 않은 자료 내지는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것에서 좀 잘못된 정보를 얻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 집단의 의견들 내지는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잘 듣고 그 선생님들이 얘기해주는 방향대로 잘 따라오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사 선생님들과의 긴밀한 협조, 라포 형성, 이런 소통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야 이 오랫동안 장기적인 싸움을 벌여야 하는 암 치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고 또 여러 치료법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문제점이 생겼을 때 또는 합병증이 생겼을 때 이때 더 환자하고 의사하고 협력 관계가 더 중요한데 이때 환자분이 일방적으로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운수가 나빴다고 한탄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더 나쁜 순환으로 넘어지거든요. 병은 투병이라 그러잖아요. 특히 나는 외과에서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존경하지만 환자분도 굉장히 존경을 하거든요. 굉장히 노력하시고 정말 투병하면서 병만 이겨내시는 분들 환자를 보시면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거든요. 그런 소통 관계가 이제 좋은 수술 결과가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암에 대해서 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은 위암 수술이 두 가지가 되게 크게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뭔지 또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셔서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송경 교수님의 강의가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